자, 이제 너네가 어려워하는 문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를 요점 정리를 좀 해줄게. 자, 최대, 최소의 활용. 최대, 최소의 활용. 활용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안 어렵구나. 하나요. 최대, 최소가 안 어렵구나. 자, 최대 최소는 얘들아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숫자가 작아지는 상황이 생길 때 숫자가 작아지면 우리 뭐 구하지요? 작아지면 숫자가 작아지면 그렇지요. 작아지면 최대 공약수 구하죠. 최대 공약수. 숫자가 커지면 최소 공배수 구하죠.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하면 웬만한 문제가 다 풀려. 숫자가 커지면 최소 공배수. 자,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어. 사과랑 귤이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 줄 거야 라는 문제 있었지? 기억나세요? 사과랑 귤을 나누어 줄 거야. 나누어 줄 때, 자, 나누어 주면 원래 사과나 귤의 개수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나누어 주면 작아지지. 작아지네. 작아져? 작아진다. 그러면 우리 뭐 구한다고? 얘는 최대 공약수 구한다고. 최대 공약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자,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색종이가 있는데 색종이를 계속 붙일 거야. 색종이를 겹치지 않게 붙일 거야. 색종이를 붙여서 이어 붙여서 이런 말 나오지? 이어 붙여서 최대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 색종이를 붙인대. 이런 색종이가 있는데 계속 이어 붙일 거야. 이어 붙여. 자, 지금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있죠. 자, 커진다. 커진다. 그럼 뭐 구한다고?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최대 최소 구할 때 얘들아 요쪽에 있는 애가 최대 공약수지. 그치? 그리고 요렇게 다 곱하는 거. 다 곱하는 게 뭐야? 최소 공배수인데 최대 공약수가 작아? 최소 공배수가 작아? 이쪽에만 있는 게 작지요. 최대 공약수가 훨씬 작지요. 다 곱한 최소 공배수가 크지요. 그치?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면 최대 공약수 구하시라는 거.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숫자가 커지면 다 곱해지니까 커지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니네가 활용 문제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또 중요하냐면 최대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 최소 공배수의 관계. 자, 이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줄게. 자, 어떤 두 수 A가 있고 B가 있어. 자, 얘네 둘을 나누는 수를 우리 여기다 쓰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최대 공약수라 그러죠. 최대 공약수는 약자로 G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그리고 대문자 A가 G를 만났어? 그럼 뭐해? 새끼를 낳지요? 대문자 B가 G를 만났어? 새끼를 낳지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 자, 얘랑 얘는 여기 나온 두 수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면 반드시 서로 소가 성립이 돼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반드시 서로 소여야만 해. 자, 그때 대문자 A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네 둘이 곱해서 된 게 대문자 A지. 그치? 그래서 대문자 A는 G 곱하기 A야. 대문자 B는 얘랑 곱한 거야. G하고 B를 곱했으니까 G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죠. 이때
이렇게 다 곱한 걸 우리 뭐라고 불러?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라고 그러죠? 최소 공배수는 약자로 L 쓰죠. L. 최소 공배수 L은 G 곱하기 A 곱하기 B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뭐 할 거냐면 어떤 두 수 A하고 B를 곱할 거야. 대문자 A랑 대문자 B. 두 수를 곱할 거야. 그런데 대문자 A는 방금 뭐라 그랬냐면 G 곱하기 A라 그랬어. G 곱하기 A. 대문자 B는 G 곱하기 B라 그랬어. G 곱하기 B. 요 둘이 자리를 좀 바꿔 써볼까? B 곱하기 G로. 자, 두 수 A하고 B를 곱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보잖아? 그러면 G, A, B가 뭐하고 똑같냐면 L하고 똑같지요. 그치? 얘가 L이고 얘가 G야. 그래서 A랑 B랑 곱하면 L 곱하기 G하고 똑같아져. L 곱하기 G하고 똑같아져. 자, 이거를 한글로 다시 써볼게. 자, A 곱하기 B를 뭐라 그러지? 두 수의 곱이라 그러죠. 자, 두 수의 곱은 어떻다고?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하고 같다고. 등호가 성립이 돼. 그래서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 자,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지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반드시 외워야 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정리 한번 하시고. 세 번째, 분수의 활용이 또 있어. 분수에서 활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분수, 동그라미 분에 세모가 있어. 그리고 네모 분에 별이 있어. 자, 이런 분수가 있는데 얘 어느 것에 곱해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첫 번째, 가장 작은 분수. 가장 작은 분수가 있고 그냥 분수가 있어.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어떤 분수를 곱할 거야. 어떤 분수를 곱할 건데 곱하기 어떤 분수를 지금 할 거야. 뭐분의 뭐인 분수를 곱할 건데 얘랑 둘 다 자연수가 될 거래. 자, 자연수가 되려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분모가 사라져야 되지요. 그치? 분모 동그라미하고 네모는 사라져야 되는데 분모는 누구랑 약분이 되냐면 분자하고 약분이 되지. 요렇게 약분이 된단 말이야. 동그라미하고 네모는 분자하고 약분이 되는데 동그라미랑 네모가 사라지려면 얘들아 얘는 배수가 나와야 돼? 약수가 나와야 돼? 얘가 사라져야 돼. 약분을 해서 이 수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뭐가 나와야 돼? 배수가 나와야 없어지죠. 배수가. 이 수의 배수가 나와야 없어져. 그런데 이때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붙잖아. 그럼 얘는 뭐가 나와? 분자가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 분모는 나누는 애잖아. 나누는 애는 커져야 되지. 얘네들은 약분할 때 사라지지 않아도 돼. 이미 자연수야. 그래서 세모랑 별은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분수를 만들려고 그랬잖아. 뭐분의 뭐라는 분수. 얘는 안 사라져도 되기 때문에 얘는 약수가 나와. 약수. 그런데 얘네 둘의 공통인 약수이니까 공약수지요. 그리고 가장 작은이니까 얘는 어떤 녀석? 최대 공약수가 나오면 되겠죠. 최대 공약수.
이거는 공식이야. 외웠으면 좋겠어.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냥 곱해야 되는 가장 작은 분수는 요건데 그냥 분수라고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분모는 세모하고 별에 얘는 공약수가 나오면 되고요. 분자는 동그라미하고 네모에 공배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공배수, 얘는 공약수, 요 녀석들을 곱하면 돼. 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내 모퉁이에 나무 심기. 자, 이 문제풀이 교재 풀면서 많이 봤을 거야. 내 모퉁이에 나무 심기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 얘를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줄게. 자, 가로가 200m고 세로가 160m인 뭐라고 할까? 160m인 공원의 둘레에다가 공원의 둘레에 나무를 심을 거야.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수. 나무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단,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내 모퉁이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되겠지? 단, 내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된대. 자, 이 문제를 첫 번째 일직선 버전으로 풀 때. 자, 일직선으로 풀 때 니네 일직선으로 풀면 간격수하고 나무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금 간격이 몇 개 나왔냐면 3개 나왔어. 그치? 나무는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그치? 자, 이때 나무 수는요, 일직선일 때 나무 수는 간격수보다 플러스 1. 간격수보다 하나가 많아져. 이게 일직선상에서 그래.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일직선으로 풀잖아? 그러면 가로 200m 안에 가로 200m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 안에 일정한 간격이라는 말을 했잖아. 일정한 간격 안에 나무를 심는다 그랬으니까 200 안에도 심을 수 있고 160 안에도 심을 수 있어야 돼. 이 간격은요. 200 안에 요런 간격들은 요 간격은 얘들아 200보다 커 작어? 나무 사이의 간격은 작지요? 얘보다 훨씬 작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뭐를 구해야 되냐면 200하고 1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 40으로 나눌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40이야. 나무를 심는 요 간격 있지? 요 간격을 40m 간격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40m 간격으로 요 간격이 40이야 이런 뜻이지. 자, 그럼 가로를 따져볼게. 자, 가로는 200 안에 40이라는 간격이 몇 개 나와? 5번 나와. 5번 나오는구나. 세로 안에는 세로 160 안에는 40이라는 간격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 자, 그렇다면 나무수는 다르죠. 나무수는 간격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 그랬어. 그래서 나무수는 간격수보다 하나가 더 많아서 나무가 6그루가 될 거야. 가로에는. 세로에는 얘보다 하나가 더 많아서 5그루가 될 거야. 그런데 가로가 200이고 세로가 160인 공원의 둘레인데 이 공원은 직사각형이라는 말을 빠뜨렸구나.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이었어.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 둘레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였어. 자, 그러면 가로 세로가 직사각형 안에 몇 번 나오지? 2번 나오지. 2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로하고 세로,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기 2를 할 거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자, 가로에 간격이 5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5 간격이 나와서 나무를 하나, 둘, 셋, 넷, 5, 6그루를 심었어. 자, 세로에는 간격이 4개 나왔잖아.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나무를 여기다가 하나 심고 둘, 셋, 넷, 5개를 심었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모퉁이에 나무가 2개가 생겨. 2개가 겹치는 거야. 모퉁이에만 2개씩 겹쳐. 여기도 2개 겹치겠지? 여기도 2개 겹치겠지? 여기도 2개가 겹치겠지? 모퉁이마다 나무가 2개씩 겹치게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무를 4개가 겹치게 되잖아. 내 모퉁이에 하나씩 더 겹치기 때문에 4개를 반드시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11 곱하기 2에다가 4를 빼서 22 빼기 4는 18그루가 되는 거야. 이게 일직선으로 풀었을 때 이래. 그렇다면 일직선으로 푸는 게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 일직선으로 풀 때 어려우면은 선생님은 2번째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 원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2번째. 자, 원으로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이라 그랬어. 근데 얘를 고무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직사각형 모양의 고무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내가 못을 박아놓은 거야. 못을 박아놨어. 이 길이가 200이야. 이 길이가 160이야. 자, 이 고무줄의 총 길이는 얼마냐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900. 이게 총 고무줄의 길이야. 그치? 그런데 내가 이 못을 다 띄워버릴 거야. 얘도 띄고, 얘도 띄고, 얘도 띄고. 고무줄이니까 팽 하고 놓는 순간 얘는 뭐가 되겠어? 동그란 원이 되겠지. 그치? 얘가 원이 돼. 근데 이 원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얘랑 길이는 똑같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원이 되잖아?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원을 선생님이 간격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게 했어. 간격이 4개가 나왔더니 나무는 몇 개냐면 나무도 4개야. 아, 원에서는 나무 수하고 간격 수가 똑같아. 아까 일직선에서는 나무 수는 간격보다 하나 더 크잖아.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계산했어야 되는데 원에서는 나무 수랑 간격 수가 똑같아.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얘를 요 간격 하나가 아까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다 그랬을 때 그 간격이 최대 공략수 40이었거든. 그러면 얘를 그냥 40으로 나누기만 하잖아? 그러면 간격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얘는 간격 수야, 이게. 고무줄 전체 길이를 간격 하나가 40인데 그거로 나누는 순간 얘는 간격 수가 되면서 뭐가 돼? 이게 나무의 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돼. 40분의 얘네 둘이 나오면 360 720 곱하기 2지. 이거 약분 되지요? 180 그래서 9위는 18그루 똑같이 나오지. 그런데 원이 더 쉽지. 그래서 선생님은 요 방법보다 요 방법을 내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요거를 더 강추. 요 방법을 기억해줬으면 꼭 좋겠어. 요게 더 훨씬 쉽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